대화, 진지한 대화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준다. 대화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알기 위해 더 생각하고 더 질문하는 데 시간을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늘 좋은 질문을 했었는가 생각해보면 저의 경우 안타깝게도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나 가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직업을 바꿔야 할까? 현재의 파트너와 계속 살아야 할까? 새로운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 나는 생각과 느낌,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준비한 오늘의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을 한다고요? 질문이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가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수업 같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 기술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묻는다. 질문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호소력이 있었나요?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었나요? 이를 통해 자신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 종일 질문한다. 아니, 질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뒤에 물음표를 넣은 문장을 그저 말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하루 종일 질문하지만 잘하지 못하니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 질문하는 능력은 타고나지만 훈련할수록 질문의 기술은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다.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있다면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즉, 상대방을 대화로 초대해야 한다. 그런 식의 질문은 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질문은 위험하지만 또 흥미롭다. 다른 사람이 대답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하기 주저하는 이유다. 좋은 질문을 하고 싶으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좋은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좋은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것만 못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 관념, 정체성,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바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주 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처럼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관점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자기 할 말만 생각하면서 듣는 것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신호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조언이나 도움 혹은 충고를 하려 든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즐겁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울지라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자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조언을 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조언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질문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공통스러워지거나 불편해질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을 겪을까봐 또 두려워한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보자. 나는 언제 질문을 피하는가? 질문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질문이 만들 불편함, 충돌, 논쟁이 두려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왜 그랬는가? 질문을 하면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세 번째, 질문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질문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은 상대방의 답변이 궁금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뭔가를 알고 싶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가 인터뷰한 어떤 사람은 왜 질문하지 않느냐고 묻자 질문을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뭘 모르는지 알려주는 꼴이 되잖아요. 라고 말했다. 이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기보다 차라리 무지한 상태로 남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신속하게 답을 검색하고 찾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중요한 질문에도 똑같이 반응한다. 그러나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 우리는 답변을 미루는 법도 배워야 한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있는가?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모른다. 혹은 할 말이 없다. 라고 대범하게 말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느라 객관성을 잃었다. 의견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 객관성은 뒤로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당신의 의견이군요. 저한테는 제 생각이, 당신한테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견해가 있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서다. 그 다음부터는 그 견해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순적 증거가 드러나면 오히려 자신의 견해를 더 강하게 믿는다고 한다. 자신의 의견과 신념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사라진 채 다름만 인정하다 보면 사실과 의견이 뒤섞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보자. 나는 언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가?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가? 불편했던 질문을 떠올려 보자.
그때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보호하려 했는가? 5번째, 우리는 급하게 묻고 급하게 답한다. 인터뷰했던 한 레저 스포츠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바쁘다고 하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답하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봐요. 그의 말이 맞다. 우리는 이제 상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또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가능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히 알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접어든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호기심 많은 질문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질문을 하려면 오랫동안 진득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 하지만 좋은 대화, 진지한 대화는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준다. 대화 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알기 위해 더 생각하고 더 질문하는 데 시간을 썼더라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더불어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훈련할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핑계를 댄다. 그러나 좋은 질문을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궁극적으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속담처럼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자. 최근 누군가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가? 최근 누군가 나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가?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대안에 만족하고 넘어간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 좀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두려움이나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 질문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욱 좋은 질문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이 세상에는 좋은 대화가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기보다는 함께 지혜로워질 수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과 이해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받는 대화가 필요하다.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까지 작가 엘커비스의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질문이나 대화를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대화를 통해 새로운 발견과 통찰력을 얻고 싶어서죠. 그런 저에게 이 책을 읽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니 굉장히 뜨끔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는 말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좋은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세계로 진입하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